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제는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끝나고 첫 번째 휴일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건데요. 후보들은 일제히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동문체육대회가 열린 서귀포 고등학교 운동장.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노란 리본을 단 편안한 복장으로 행사장을 샅샅이 누비면서 얼굴도 알리고 힘주어 악수하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께서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서 원하시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신구범 후보는 유권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륜을 갖춘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도지사로서의 어떤 통찰력, 그다음 추진력, 이게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지지해 준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서 도지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도지사 후보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도의원, 교육의원 후보들까지 행사장은 마치 지방선거 후보들의 집합장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 때문에 요란한 선거운동 대신 많은 사람이 모인 행사장을 찾아다니는 차분한 표심 잡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끄럽거나 이제는 진지하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여파가 반대쪽에 가만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차분하게.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후보자들은 요란한 선거운동 대신 차분한 방법으로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선관위가 6.4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결과 제주 지역 선거인 수는 46만 7천여 명으로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4만 3천 명, 2012년 대선 때보다 1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가 34만 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23만 6천 명으로 남성보다 3만 2천 명 많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있는데 선거인 명부는 23일 최종 확정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일제히 행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드림타워에 대한 재난대책 재심의가 오늘 열려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2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사업자인 동아투자개발이 제출한 드림타워 재난대책 보완 계획서를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검토위원회는 지난달 심의에서 일조권 침해와 바람 영향에 따른 재난대책 등의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온이 높았고 비 오는 날이 많아 모기 출현이 작년보다 보름이나 빨라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정화조. 벽면이 모기떼로 새카맣게 뒤덮였습니다. 정화조 안에는 모기 유충들이 득실됩니다. 지난달 말 한두 마리씩 눈에 띄던 모기 개체 수가 최근 급격히 늘어 보건소에 방역을 요청했습니다. 4월 말부터 모기가 지금 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보건소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모기 상태, 정화조 상태 등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하천 웅덩이에도 모기 유충이 이미 번식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기온이 높고 비 오는 날이 많아 이렇게 하천에 고인물이 많이 생겨나면서 모기들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예년보다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가뭄이 심했던 지난해보다 최근 한 달 평균 기온은 1.5도 높았고 강수 일수는 17일이나 됐습니다. 방역을 다녀보니 작년비에 물 웅덩이에 모기들이나 유충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비에 한 15일 정도 빨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일본내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앞으로 날이 더워지면 모기 활동이 더욱 왕성해져 일본내염 감염 우려가 높다며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도서관 도시를 표방하며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책 읽기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서점의 확산과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여수문화방송 김종태 기자입니다. 평소 역사책을 즐겨 읽는 박서진 씨는 동네 서점에서 모처럼 싼 가격에 책을 구입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30% 할인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할인 금액의 20%를, 협력 관계를 맺은 서점이 나머지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인 제도를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벌써 1,800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30% 정도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크게 할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서점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순천의 한 도서관에서는 책 읽어주기 낭독자 교육이 한차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책을 대신 읽어주고 책 읽기 운동을 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뱃전에서 그 부자가 나누는 대화에 자연스레 귀동냥하게 되었다. 아직 책을 읽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도서관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책 읽기를 장려하기 위한 이런 시책들의 효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할인 폭이 큰 인터넷 서점 이용자가 많은 데다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도 참여 부족으로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책을 읽고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 그리고 그림책 도서관까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도서관을 갖춘 순천시가 잇따라 내놓은 공격적인 독서 장려책으로 도서관 활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연문 4길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한 뒤 다세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32살 양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는 제주 시내 호텔에 머물던 대전시 61살 양모 씨 등 관광객 5명이 횟집에서 해산물 등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화창한 하늘 아래 시야도 탁 트여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조금 덥겠는데요. 하지만 밤이 되면 서늘하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현재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량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8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애월에 28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한림과 대정의 기온 16도, 고산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16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성판악의 기온 13도 나타내고 있고요. 산간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등산객들은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삼족도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고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어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인천과 김해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하늘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고요. 그 밖의 날은 구름만 지나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충남에서 60대 남성이 작은 소 참짐드기로 옮겨지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함에 따라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감염을 막기 위해
풀밭 위 또는 숲에서 옷을 벗어두지 말고 축사에서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 야생동물의 출입을 막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리면 고열이나 소화기 장애가 발생하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이 마련하는 기획 초청전인 제주, 대전, 충남, 서해교류전이 22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 이전시실에서 열려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주시 현인갤러리에서 마련하는 배정강 이혜임 초대전이 25일까지 열려 다양한 회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한국미술협회 한글 서해 초대작가 초청 전시회가 26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세계자연유산관리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이승수, 오순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2개의 통로전을 다음 달 7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다음 달 22일까지 김방희, 문창배, 이창희 작가 등 3사람의 작품을 선보이는 3다 이야기 돌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실무 그래픽 전문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희망자 20명을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제주 한라대와 제주 MBC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으로 스토리텔링 분야 실무자 무료 교육을 마련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제주도민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과원로에 있는 수익강 주식회사에서는 주차요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3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13국에 8908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제주농협이 감귤 대표 브랜드를 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 결과 모두 52건이 접수됐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제안된 브랜드명은 38개고 특허청에 이미 출원된 상표는 불로초와 돌코롬 등 14개입니다. 제주농협은 감귤 농가와 유관기관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브랜드명을 압축한 뒤 소비시장의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협의를 거쳐 감귤 대표 브랜드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에서 콘도미니엄과 카지노업, 보세 판매장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신 향토산업과 연계한 화장품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 첨단사업, 연구개발사업으로 업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관광업종 투자 금액을 현행 $500만 에서 $2천만 로 상향하는 대신 향토산업 관련 업종은 최소 $200만 투자 금액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 밖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5년 이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이행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세월호 참사로 연기된 제48회 제주도민체육대회를 다음 달 13일부터 사흘 동안 간소하고 경건하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세월호 참사를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위로하는 화합체전으로 진행되는데 별도의 개회식 행사 없이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경기 개식 행사로 전환해 간소하게 운영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도 갖는 등 경건하게 대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브랜드 활용 업체를 공모하고 제주시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와 선을12 생태관광추진협의체 등 모두 16개 업체에 43개 품목을 승인했습니다. 선정된 품목은 한라산 구규림 지역에서 친환경 재배된 표고버섯과 산양산삼, 한라산 조리대를 활용한 제품, 무항생제 축산물 등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